2008년 금강산 피격 사건을 두고 우리가 겪어야 할 통과 의례였다라고 밝혀서 대북 간 논란이 제기됐던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이에 김 후보자는 박왕자 고인을 지칭한 것이 아니다 라면서 해명을 내놨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 하지만 그의 주장과 달리 그가 쓴 70년의 대화라는 책에서 걷고 있던 박왕자 씨를 경고 없이 조준 사격했다라는 우리 정부 측 주장과 달리 박왕자 씨가 금지 구역을 침범해서 북한군이 경고 사격을 했는데 실수로 사망했다라는 표현을 써서 북한의 의견에 동조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고 박왕자 씨 아들은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김 후보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싶다라는 말을 밝히기도 했는데 저희 취재진이 박왕자 씨 아들을 만나봤습니다. 해명을 들어보고 싶었죠. 이제 와서 돌이켜봤을 때 무슨 뜻이었는지 그러면 그때 생각이 지금도 똑같은지 전 항상 동일한 걸 얘기를 드리고 있죠. 재발 방지, 명쾌한 진상규명, 일방적으로 지금 위에 주장밖에 없으니까요. 저는 잊지 말아달라고 하는 게 가장 저는 아직 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김현철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오이사 조치가 천안함 폭침 도발의 대가다라면서 말을 바꾸기도 했는데 고 박왕자 씨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말을 바꿀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한편 정경도 국방부 장관이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침몰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남북 간의 충돌, 천안함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다 합쳐서 추모하는 날이 서해 수호의 날이다 라고 말해서 거센 비판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하나씩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장관님, 네. 김현철 후보자의 자질 논란 일고 있어요. 이번에 금강산 피격 사건을 두고 통과 의례다라는 발언에 이어서 사실은 박왕자 씨 아들이 들으면 정말로 상처가 될 말이에요. 네. 박왕자 씨가 잘못을 해서 북한이 경고 사격에 실수로 사망했다. 북측 주장을 그대로 반복했어요. 정말 화도 나고 진짜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통일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전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통일부 장관, 적화 통일 원하십니까? 그런 생각으로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 자리에 본인이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임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그 박왕자는 우리의 어머니일 수도 있었고 우리의 친척 고모나 이모일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뭐냐면 정말 기분 좋은 마음으로 관광을 떠난 민간인에게 북한이 군인이 총으로 사격을 해서 죽인 사건입니다. 군인이 민간인에게 함부로 총을 겨누는 것은 그게 경고 사격이든 조준 해서 사격이든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통일부 장관이 되면 내 과거 발언에 문제가 있지만 그걸 얻기 위해서라도 이런 일은 오히려 내가 더 당당하게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밝혀내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도 용서해 줄까 말까 한 상황에 통과 의례다. 북한이 했던 주장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이면 참 못 모르는 사람이 예전에 공직자 되기 전에 저랬나 보다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사드 배치하는 것도 나라 망한다고 그랬어요. 사드 배치하면 그 망할 나라에서 통일부 장관 하시려고 그럽니까 지금 그러면? 그리고 천안함도 폭침도 북한 소행 아니다. 이런 사람에게 우리의 통일을 맡기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진짜 적화 통일하겠다라는 건지 그래서 빨리 본인 스스로 물러나고 물러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천안함 가족이나 박왕자 씨 가족들에게도 정말 진심 어린 사과까지 하면서 물러나는 게 적합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건 김현철 후보자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정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이낙연 총리가 김현철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물었을 때 여러 후보자 중에 제일 나았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사실상 국무총리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 상황에서 이낙연 총리가 제청했을 거라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얘기를 이낙연 총리가 한다는 건 이 정부가 김현철 후보자를 통일부 장관을 시켜서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남북 간의 관계를 끌고 가겠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존재합니다. 서해 수호의 날이라는 게 있는데요. 2002년도
제2연평해전으로 우리 안타까운 청년들이 제가 군에 있을 당시였는데 목숨을 잃었습니다. 2010년도에 있었던 천안함 폭침 그리고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목숨이 희생된 사건들을 기리기 위해서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에 서해 수호의 날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이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단 한 번도 이 서해 수호의 날에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3월 26일은 천안함 폭침이 있었던 올해 같은 경우는 9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정말로 남북 간의 관계를 중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거든요. 이 호국과 안보에 대해서 기본적인 틀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김현철 후보자의 지명이 그런 국민들의 우려와 무관하다라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내일 서해 수호의 날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오늘 기본적으로 김희정 전 장관님의 의견하고 보통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김현철 후보자 같은 경우는 매우 부적절한 인사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은 그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말이 그래도 학자적으로 비판한 것에 대해서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 기본 기조가 같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예를 들면 추미애 전 대표에게 좀비라고 말을 하셨잖아요. 그다음에 또 누군가에게는 씹다 버린 껌이라고 그런 거는 학자적으로 비판한 내용이 전혀 아니거든요. 게다가 이번에 그 박광자 씨 사건 관련해서도 너무 부적절하고 경솔한 발언을 너무 많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그 아드님이 너무 만약에 제가 그 유족이었으면은 이렇게까지 차분하게 대응하지 못했을 텐데 해명을 들어보고 싶다 이런 정도로 되게 점잖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 정도로 맞아요. 저는 김현철 후보자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본인이 예전에 예를 들면은 어떤 기업에서는 누군가를 뽑을 때 그 사람의 SNS 활동을 돌이켜본다는 얘기가 있어요. 페이스북 같은 거를 돌이켜보면 그 사람의 평상시 사고방식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무리 변명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너무 인사 시스템이 조금 약간 제가 봤을 때 부적절한 부분이 많아서 이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스스로가 사퇴를 하고 내려놓는 것이 이 정부에 혹은 이 여당에게도 정부에게도 좀 부담을 덜어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본인이 정말 진정성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일관성 있게 보여주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